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 전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일단은 봉합이 됐다고 하는데 여운이 좀 남는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위원장께 사과한다라는 글을 올렸었죠. 5시간 반 뒤 5대 쇄신 과제 공동 유세문 발표 요청을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거부당했다라고 박 전 비대위원장이 밝히면서 거부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날 논의 과정 중 박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언급했다라고 박 전 비대위원장이 특정 자리를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또 밝혀서 논란,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혁신위원장 자리 내가 달라는 적 없다 라고 또 진실공방으로 나오고 그 얘기는 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답변을 또 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선거 후가 더 걱정이다. 어려운 선거 앞두고 원팀에도 모자를 파네. 더 파이름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손정인 변호사님,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했다가 두 분이 공동으로 유세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된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 도움되지 않는 불협화음과 여러 가지 사과라고 이제 당내에서 평가가 있었고 외부적인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박 전 위원장이 수긍하고 통합으로 이제 국민들께 더 이상은 이제 불필요한 소모전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한 모습을 보고 계신 거고요. 하지만 갈등은 선거 끝나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의 어떤 방향이나 구체적인 대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현재는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공동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주어진 자리는 사실 동등하잖아요. 동등하게 목소리가 있고 동등하게 어떤 민주당 내부의 어떤 혁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인데 두 명이 두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르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부딪힐 가능성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박 전 위원장이 이제 그 혁신위원장과 관련해서 비대위원장이 더 높은 자리인데 뭐 혁신위원장으로 격화돼서 자리를 받을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거부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개혁과 혁신에 본인의 말에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이 실리는 자리라고 하면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박지원이라는 인물, 정치적인 신인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을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지선 이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박 전 위원장도 조금 더 자기의 개성을 보여주면서 좀 젊은 층의 소구력을 갖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조금 혁신의 목소리를 너무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명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그 민주당 내부에 취재된 기류를 좀 보면 복수의 보도들에서 보면 민주당 내부에 이제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맞는 소리 하는데 저걸 선배들이 못 받아주냐. 박 전 옆에 쓰겠다. 박모 용진 의원 등. 또 다른 기류는 아니 선거 앞두고 도움 안 되는 얘기만 어떻게 저렇게 하냐. 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적인 시선.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죠. 사실 뭐 박지원 위원장의 한 말에 틀린 건 없습니다. 뭐 팬덤 정치와 결별하자, 또 더 젊은 민주당으로 변화하자라는 그런 그 쇄신안 같은 것들은 사실 맞는 말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박지원 위원장을 비대위원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으로 앉혔잖아요. 그냥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 정도의 목소리를 듣는 거에 충분했을 텐데 비대위원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그만큼 그 발언과 의견과 이런 것들에 이제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을 20대 여성의 정치 신인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그런데 이제 반응을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내홍이 있었고 선배들이 전혀 받아주지 않았고 이런 모양새가 사실 굉장히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또 나름의 정치적인 야심이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내의 어떤 비판은 왜 하필 사과를 지금 이 시점에 하냐.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있는데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과가 민주당 지지자들만을 위한 사과가 아니었고 민주당을 한때
때 지지했지만 뭐 실망한 사람들,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도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으로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예. 한 것이지 단지 민주당 내의 어떤 반응만을 위해서 사과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박지원 위원장을 그래도 장의 자리에 앉혔으면 거의 뭐 당대표나 마찬가지의 자리인데 좀 더 힘을 실어주고 그 목소리가 반영되게끔 하는 게 민주당의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잠깐 당장 지방선거를 잠깐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박지원 위원장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예. 모양새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소위 박지원발 파동 지도부 갈등이 이제 3차 갈등까지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극적으로 이제 일단은 봉합이 있는 상태인데 1차 갈등은 아시다시피 586 물러나라 라고 하니까 서로 면전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책상 땅 치고 나갔다. 1차 갈등. 그 과정에서 최강욱 징계 왜 안 하느냐. 비상징계 권한 가동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1차 갈등. 그리고 이제 2차 갈등은 5대 혁신안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한다라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 받아들여 달라라고 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거부당했다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주 후반과 주말에 밝히면서 이제 2차 갈등. 3차 갈등은 그러니까 이제 당 쪽에서 혁신위원장 자리 달라고 요구하던데 내가 그걸 왜 받냐라는 진실공방으로 3차 갈등. 그러다가 이제 일단 봉합인데 자리 요구 논란. 박지원 비대위원장 본인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자리를 하고 있음에도 혁신이 어려운데 혁신위원장 자리 맡는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도 저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제가 뭐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죠. 요것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마치 뭔가 좀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리 요구 달라고.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본인은 전재수 의원님 아니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어려운데 혁신위원장 더 힘들 거다. 내 자리 달라고 시켜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논란? 그러니까 이것이 뭐 1차 갈등, 2차 갈등, 3차 갈등 뭐 이렇게 말씀 뭐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방선거가 끝이 나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갈등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와야 될 갈등을 이 지방선거 전에 이제 먼저 꺼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지역구에서 우리 구청장 후보, 시의원, 구의원 후보 또 부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되든 안 되든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정말 유권자들에게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전국적으로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강력의원 출마하신 분들 보면 한 4,000명 되거든요.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 4,000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이 정말로 이게 촌음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총각을 다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당연히 오게 될 갈등 또는 당연히 오게 될 이런저런 이제 논란들인데 이걸 굳이 선거 전에 이렇게 그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이게 지도부로서 예. 온당한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선거 끝나면 민주당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내 어떤 새로운 질서, 새로운 리더십 이것이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이 선거 끝나고 좀 차분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